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자, 오는 새벽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정상회담에서 비트코인의 이 자산을 전략자산으로 추가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보유에 대한 정책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백악관에서 크립토 서밋이 개최가 되면서 여기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방향성이 정해진 건 없지만 앞으로 이 매수의 방향성을 고려하면서 차후 회담에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다, 마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 말은 정상회담, 크립토 서밋이 이번 한 번만 개최되는 게 아니라 연달아서 2회차, 3회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상자산 산업의 억압이나 이러한 규제 같은 거를 완화시키면서 완전한 종식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 몰수했었던 비트코인 이 전략 비축금으로 축적을 하고, 여기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압수 물량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추가 매수까지 고려하는 경로를 모색하고 방안을 해서 다음 회담에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부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을 추가 보유를 하면서 매수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납세자의 부담이 없어야 된다. 즉 세금을 말을 하는 거겠죠. 납세자, 세금의 부담이 없어야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나 이 미국의 재무장관으로서는 미국의 기축통화국의 유지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스탠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이용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의 기축달러인 달러, 이 달러를 비롯해서 금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와 금이 있다면은 여기 플러스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제 제도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의 방향성이라든가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활성화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절대 팔지 말아라, 매도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비트코인은 앞으로 전략적 국가자산, 미국의 국가자산으로 선언을 하면서 재무부 측에서 암호화폐를 세제 개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지원까지 검토 중이어서 절대 매도를 금지하는 원칙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밑에를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개최한 첫 번째, 자, 여기 첫 번째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가상자산 크립토 서밋, 즉 디지털 자산의 정상회의, 첫 번째가 있다라는 거는 그 뒤에 두 번째가 있고요, 그 뒤에 세 번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속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회담들이 앞으로 이번 연도를 비롯해서 임기기간 4년 동안의 회담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올해 가장 첫 번째로 열렸었던 디지털 자산 정상회의에서는 비트코인의 보유 정책을 공식화했고요. 여기에 다음번의 정책에는 이 미국에서 국가 자산으로 비트코인의 물량을 일부를 매수하는 원칙으로 두 번째 정책이 나올 거라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되 오히려 국가는 비트코인,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더 매수, 사들일 것이다 라는 원칙이 그 뒤에 있는 건데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비트코인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실행이 되게끔 정책을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 미국 재무장관이나 또 상무장관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이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 여기 나오죠. 트럼프 행정명령을 통해서 전략적 비트코인의 준비금 설립을 발표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는 방안 나오죠. 그만큼 전제 조건은 미국의 납세자,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성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석이조입니다. 세금의 부담이 없게끔 납세자들한테도 비트코인을 보유해도 지금 여러분들 주식이나 뭐래도 한 20%에서 부가세까지 하면 2%를 더해서 22% 정도 내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코인도 2027년도부터는 1월달부터는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2%인 걸로 알고 있는데 22% 세금보다 차라리 훨씬 납세자들에게 추가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성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뭔가 추가 혜택들이 주어질 만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낸스나 혹은 OKX 혹은 다른 해외 글로벌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코인을 보유하거나 특정 코인 혹은 달러만 보유해놔도 이자가 나옵니다. 하루하루 이자가 나오고 제가 알기로 2%씩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 달인가 하루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마다 2%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대로 나올 때 있고 2%대 나올 때 있고 6%대 나올 때 있고 이자가 변동성으로 계속해서 나오는데, 트럼프가 지금 정책을 내뱉으려고 하는 거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일정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보유했을 때 이자를 준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변동성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를 보유했을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더해주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권을 사용하지 않겠죠. 사람들이 은행권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안전하고 두 번째 이자를 주기 때문에 은행권에 많은 예금 저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크립토,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가 지금 이뤄나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정책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에 이게 왜 실현되냐? 재무장관이나 다른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등 이런 게 지금 이미 다 승인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융 패권이죠. 이 금융의 패권, 즉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지원할 것. 그렇기 때문에 은행과 예금 저축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뭐예요? 투자도 할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게 가장 장점은 큰 돈을 굴리는 사람들은 완전한 돈복사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역대급 수요와 수급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참석했던, 서밋에 참석했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CEO도 참석을 했고 코인베이스 CEO도 참석을 했고요. 그 밖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장도 마이클 셀러도 참석을 했지만 뭐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영상을 준비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현재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보여드릴 거고, 반대로 악재들도 좀 있습니다. 악재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국가 정세 그리고 거시경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리스크를 없애야 되는 게 첫 번째 임무인데, 지금 지수라든가 나스닥도 무너졌죠. 나스닥도 지금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 고점에서 무너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거시경제도 악화되고, 특히나 우리가 원했던 게 뭐예요? 금리 인하인데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도 보시면 연준에서 FOMC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하겠다. 금리 인하 택도 없다. 지금은 금리 오히려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품이 안 잡힌다, 이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이 뉴욕 증시도 지금 나스닥 붕괴되고 있고 비트코인도 충격의 하락장이 연속이 계속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폭발을 했고 FOMC 금리 인하가 전면 재조정된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원래는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용이 예상보다 더 뜨거우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동결을 생각하고 있던 우리에게는 갑자기 인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카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바로 이 밑에죠. 자 이렇게 지금 현지에서 고용보고서라든가 이러한 경제지표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결과에 따라서 미국 연준에서 이럽니다.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를 억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대요. 근데 그러려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그런 거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를 붕괴트려서 패닉을 만들고, 패닉에서 지수도 붕괴가 되고 폭락이 왔을 때 결국에는 다시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박살나지 않기 때문에 고용을 먼저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시켜서 경제를 먼저 박살 내놔야 된다. 이러한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물가를 억제시키거나 금리 인상에 치중하면
고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물가와 함께 고용지표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고용보고서에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또는 금리 인상 등을 결정하는데 근거지표로 활용되는데, 지금 경기가 뭐 요동을 치든 경제가 악화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를 인하시키기 위한 금리 인상 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한동안 경제가 박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좀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찬물을 또 하나 끼얹는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가 있었고, 지금이 대통령 두 번째니까 2기 행정부. 2기 행정부에서 제가 말했었죠. 처음에 트럼프는 항상 말이 바뀌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반복하는데, 관세를 폭탄으로 매기겠다 했다가 갑자기 관세 세율을 낮추겠다 했다가 지금 다시 관세를 올리겠대요. 이러니까 지금 미국도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붕괴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 겁니다. 왜? 트럼프에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면 항상 변수가 생기고 항상 말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제가 말했죠. 앞으로 중요한 지표 발표 일정, 그리고 지수도 하락하는 국면에서 중요한 지표 일정들이 많은데, 플러스 관세 폭탄까지 또 나온다고 하니까 여기에 금리 인하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서 고용보고서가 이미 쇼크 작살이 났고, 뉴욕 증시도 패닉에 나스닥 붕괴됐고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2기 이 행정부의 관세 행보는 결국에 경기 성장, 그리고 AI 인공지능이나 이러한 미래 산업들의 성장이 둔화되면서, 당연하게 성장이 둔화되면 어떻게 해요?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많은 지표 발표를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거는 그나마 감소세를 보였으나 제가 말했던 사소한 지표에서 오히려 더 안 좋게 나왔어요. 큰 지표들에서는 그냥 보통 나빼드로 나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시장이 좋았을 때 챙겨보지 않았던 지표들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감원이 급증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무원 인력 구조 조정이 칼바람을 불고 있다. 이거는 경기가 확실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혹은 금융위기의 팬데믹이 불러올 수 있다라는 공포의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항상 말하죠. 지수가 붕괴되면 그냥 모든 시장이 다 아사리판 난다. 패닉발이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관세 폭탄에 이어서 리플이 통수를 쳤습니다. 리플의 CEO이자 최고의 경영자인 이 브래디 갈랭허스를 필두로 공동 창립자가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 라센이라는 사람이 XRP를 27억 개나 던졌어요. 그것도 언제요? 서밋이 열리기 전에 최고점에서 리플 27억 개를 매도하고, 시장가로 매도하고 먹튀를 하고 매물 폭탄을 던졌습니다. 내부자 무언가의 정보가 있었을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리플 또한, 자 차트 보시면 요날이죠. 요날 차트를 조금만 더 확대해보면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꼴이 엄청 심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 장대 음봉, 그리고 이 상승시켜왔던 양봉을 잡는 또 장대 음봉 캔들, 지금 이 세 곳에서 이 크리스 라센이 자기가 갖고 있던 27억 개의 XRP의 물량을 던지고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리플뿐이 아니라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CEO들이 지금 던질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 혹은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면 있을수록 확실하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량은 줄어들고 투자한 사람들은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열리는 가상자산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누가 잡아줘야 돼? 바로 트럼프가 잡아줘야 된다. 트럼프가 잡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 없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회담이 첫 번째는 열렸죠. 서밋.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연달아서 계속되는 이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말들,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관심 포인트로 놓고, 자 지금 영상 기회가 길어지니까 한번 끊고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영상 촬영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시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